예, 기자들이 직접 기업을 탐방해서 소개 분석해드리는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오늘 이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오솔루션이라는 기업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명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래요? 들으면 네. 어떤 업종인지 정도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바이오. 예, 네. 바이오솔루션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어떤 기업입니까? 일반 명사로만 이름이 돼 있어서 조금 모호할 수는 있는데 네. 상장을 앞둔 기업입니다. 예. 오늘까지 수요 예측이 진행되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9일과 10일에 공모주 청약을 받게 되거든요. 네. 코스닥에는 오는 20날 상장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더 많이 듣게 될 회사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 전체적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그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인체 조직, 그러니까 뭐 각막, 피부, 그리고 연골까지 예.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그 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한 10년 정도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실체가 있는 회사라는 거죠. 이미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등재된 제품도 갖고 있는 회사고 예. 또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두뇌 영양 우수 전문 기업에 선전되기도 했던 기업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솔루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피부. 뭐 어떤 피부와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그 세포 치료제 그리고 재생의학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먼저 바이오솔루션이 그 재생의학 부문에서 가장 빠르게 또 먼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피부 재생 분야입니다. 화상을 입은 환자, 네. 특히나 3도 전신 화상을 입은 사람은 거의 진피층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기술인데 우선 3도 화상 환자를 위한 피부세포 치료제 케라힐이라고 있는데 그것부터 한번 직접 설명을 들어보실까요? 예, 잠시만. 예, 네. 아직 영상이 준비가 잘 안 돼서요. 준비가 안 됐나요? 그 케라힐에 대해서 저희가 뭐 대충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준비가 됐다고 하네요. 바로 네, 영상 바로 보고 보시죠. 다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 케라힐이라는 제품은 자가 피부 세포 치료제인데요. 이거는 아주 심한 화상 환자의 정상 피부에서 피부 줄기 세포를 분리하고 대량으로 증식해서 다시 환자 몸에 이식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환자 상처에 이렇게 스프레이 방식으로 이식을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스프레이 방식으로 이식을 하니까 상처가 상당히 넓은 부위에 고르게, 관절 부위에도 빠짐없이 고르게 이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처 부위에 생착이 되고요. 그 세포들이 분열하고 증식하면서 새로운 피부층을 형성하는 그런 치료 기전을 갖습니다. 케라힐은 지난 2009년부터 산재보험 대상이 됐는데요. 올해부터 산재보험 문턱이 낮아지면서 판매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케라힐은 현재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보편적으로 쓰이게 될 케라힐 알로는 2도 화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케라힐 알로는 어린아이의 피부로부터 피부줄기 세포를 분리 증식해서 환자 상처에 이식하는 제품이고요. 액체 상태에 있다가 피부에 바르게 되면 피부 온도 때문에 이게 겔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처에 바르면 되는. 케라힐 알로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등재됐습니다.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시장 점유율 20%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그렇고 확실한 좀 모멘텀이 벌써부터 보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부와 관련된 첫 번째 키워드 이렇게 살펴봤고 네.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는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던 관절 연골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바이오솔루션은 특히 그 퇴행성 관절염, 그 골 관절염 치료, 이 연골 재생 분야 그 기술도 갖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골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서
초기부터 뭐 중기까지도 계속 뭐 진통제를 처방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심해졌을 경우에 아예 인공관절 수술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 인공관절 수술도 사실 100세 시대에는 맞지 않는 치료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수명이 한 15년, 20년 정도밖에 안 그래요? 돼서 네. 뭐 60대에 인공관절을 달더라도 네. 70대가 되면 재수술을 해야 하는 3번은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상황이 되는 네. 거죠. 해서 아예 그 연골, 본인 연골을 재생하는 게 가장 낫다라는 게 이 회사의 기술이고요. 예. 본인의 그 연골 조직을 떼어내서 그걸 증식을 해서 무릎에 그 젊은 연골 조직을 만들어서 이식을 시켜주는 건데요. 직접 한번 이정선 대표에게 설명을 들어보실까요? 작게 채취를 해서 여기서 연골세포를 분리하고 이 숫자를 상당히 많이 늘린 다음에 다시 연골 조직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경 한 1mm 정도의 작은 구슬형이고요. 이거의 성격은 실제 젊은 사람의 관절 연골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카틸라이프 요 구슬들을 연골 조직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요 구슬들을 닳아 없어진 이런 연골 결손 부위에 이식을 해서 메꿔주게 되면 이 자체로 연골 재생이 일어나는 거고요. 여기 포함되어 있는 연골 세포들이 그 항염 물질도 같이 내거든요. 그래서 관절염 때문에 생겼던 그런 염증 반응도 조절을 하면서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골관절염 세포 치료제 카틸라이프에 대해 지난 5월 품목 허가를 신청한 바 있는데요. 올해 그 허가를 받고 골관절염 분야에서 선도적인 제약사를 통해 판매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피부 재생을 봤을 때도 특히 방금 얘기를 들었던 연골 재생 같은 경우에도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보면 뭐 피부도 그렇고 연골도 그렇고 다 재생 쪽으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아무래도 활용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체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정확한 명칭은 인체 조직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의약품은 물론이고요. 뭐 화장품 예. 그리고 또 생활용품까지도 예. 시판을 하려면 이게 인체에 위해한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피부나 또 피부에 바르는 건 또 눈에도 들어가니까요. 예. 그 자극이 있는지를 테스트해야 하는데 현재는 대부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물의 눈이나 동물의 피부에다가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물 윤리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해서 유럽 지역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동물 실험이 적용된 화장품류의 판매를 전면 금지한 바 있고요. 예. 우리나라도 작년부터는 화장품 그 테스트를 할 때 동물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1년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실험용으로 쓰인 동물만 우리나라에서 308만 마리에 상당하네요.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뭐 화장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그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체 조직 모델이 많이 더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바이오솔루션은 각막하고 피부 그 인체 조직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요. 설명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람의 정상 피부고요. 저희는 이런 사람의 정상 피부를 실험실적으로 재현한 인체 조직 모델을 개발한 거예요. 사람 조직에서 피부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증식한 다음에 이렇게 3차원적으로 사람 피부를 재현을 했고요. 진짜 사람 피부에서야 마찬가지로 맨 아래에 길쭉한 피부 줄기세포를 포함한 길쭉한 세포들을 포함하고 있고 올라가면서 세포들이 분화되어 있고 맨 위층에 각질, 때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인체 피부 모델을 저희가 재현하는 것입니다. 인체 조직 모델을 이용한 대체 독성 시험 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에 등재돼야 하는데요. 이미 각막 모델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등재를 신청했고 올해 하반기 등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부 모델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OECD TG 등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 등재는 모든 회사나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그거를 주도로 검증 연구라는 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검증 연구는 이 인체 조직 모델이 정말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절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에서 이 모델을 등재를 할 수 없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4개 회사 OECD TG에 등재된 모델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최초의
회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오 솔루션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어떤 기업인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주식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네.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장 3수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나? 라는 질문이 좀 먼저 들어요. 그렇죠.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장 3수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앞서서 과거에 우회 상장을 시도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우회 상장을 시도해서 잘 됐으면 네. 좋았는데 그 과정에서 지분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고 또 어떤 분쟁 때문에 소송을 겪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예. 때문에 한국거래소 그 상장 예비심사 문턱을 2번 넘지 못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경영 안정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심을 통과한 거고요. 예. 그럼 이제 앞으로 공모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바이오 솔루션 어떻게 이 회사를 키워나갈 것인가? 이 회사의 대표가 두 분이 계시는데 윤정현 대표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부모 허가를 진행 중인 카티라이프의 이제 생산 시설을 확충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OECD 등재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인체 조직 모델의 생산을 하라 그러면 GLP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GLP를 설립할 수 있는 시설 확충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지금 멜라힐이라든지 또 저희가 스템 모빌겔이라든지 이런 쪽에 신제품들이 개발이 완료돼 있고 상용화 작업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쪽에 이제 오랜 시간, 많은 비용이 들어갈 예정인데. 일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사가 불미스러운 일에 엮이고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바이오 솔루션은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발비 자산화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바이오 솔루션이 무형자산으로 잡은 개발비는 1억 9천만 원 정도로 자본 총계의 4.3%, 자산 총계의 2.5% 수준에 그칩니다. 다른 바이오 회사들은 소수의 품목으로 오랜 임상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작은 매출이 나더라도 큰 매출이 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품목 허가 받은 제품이 이미 2개가 있고 올해 하나 더 나오고 이제 원료 물질이라든지 인체 조직 모델 같은 경우 OECD TG에 등재가 되면은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제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이 되는 순간 이제 매출에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실적 전망 한번 좀 볼까요? 예. 회사 측이 이제 자체적으로 전망한 바인데요. 2019년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매출 178억 원, 영업이익 44억 원, 2020년에는 매출 280억 원, 영업이익 105억 원을 자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 희망가, 그러니까 다음 주 9일, 10일에 공모주 청약 진행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희망가 밴드가 24,000원에서 29,000원인데 이거는 19년 실적 기준 PER 41에서 50배 수준이고 2020년으로 가면 PER 19배에서 23배 사이의 PER이 됩니다. 예, 이렇게 실적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렸고요. 뭐 중간에 이대호 기자가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시장에서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많이 돌아선 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8월 20일 코스닥 상장 이후에 또 확실한 기술력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도 얼마나 또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